황선봉 예산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70대 남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황 군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된 홍성군에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청양군민 백인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고추 문화마을 활성화와 정산중학교 활용 방안이 논의됐는데 후끈했던 토론회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폐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황선봉 예산군수가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 군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천안에 사는 70대 박모 씨가 황선봉 예산군수와 A씨에게 빌려준 5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황 군수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예산군청에서 같이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2009년 퇴직 후 황 군수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박 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0년 A씨가 친구 황선봉이 군수로 출마하는데 자유선진당 공천자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후 6개월 안에 돈을 갚고 예산군 폐기물 허가권과 산업단지 조성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선거 자금으로 빌려준 5억 8천만 원 중 3,200만 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진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협박을 해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같은 박 씨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 황 군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황선봉 군수는 충남방송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황 군수는 박 씨를 전혀 모른다며 A씨와 둘이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본인을 끌어들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A씨는 당시 친구로서 선거를 도와줬지만 캠프 사무장이나 회계 담당자도 아니었고 지금은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현직 군수가 10년 전 일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겠냐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나름대로 대응하겠다며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박 씨를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청양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 100명이 참석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고추 문화마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청양 정산고등학교 강당을 가득 메운 주민들. 10명씩 원탁에 둘러앉아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냅니다. 청양군민 백인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가장 화제로 떠오른 건 고추문화마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고추문화마을은 2011년 개관 이후 해마다 2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부대시설 운영까지 중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적자 운영의 원인이 홍보 부족에 있다며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적자 나는 것을 군에서 운영을 하지 말고 민간한테 맡겨서 민간이 그 고추마을 문화마을을 체험장, 학생들 체험장 또 학생들과 엄마들이 같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고 또 주말 같은 데는 이제 문화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민간이 하면은 적자는 나지 않고 민간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세를 줘서. 폐교 예정인 정산중학교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한 주민은 청양 산서 지역에 비해 산동 지역에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중학교에 다목적 회관을 건립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서에서만 모든 그 행사가 이루어져요. 거의가 80%가. 따라서 이제 이런 그런 시설이 완공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계획대로 수립이 돼서 완공이 된다면 이쪽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배구라든가 뭐 농구라든가 축구라든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토론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정에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 한 두 꼭지 정도를 이렇게 정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현안 과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군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양군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군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된 홍성군에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 이번 시간에는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의장 김헌수입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지자체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는 없는 실정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지자체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결국 지방도시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홍성군은 충남 도천 이전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다소 정체된 실정으로서 홍성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와 용봉산 관광개발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주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으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장 유철호입니다. 우리 홍성군에 충남도청이 이전해오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기업 유치 부진과 인구 유입 미흡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비어있는 상가도 많이 있으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용봉산과 오소산, 남당관과 같은 여러 관광 자원이 있지만은 대형 숙박 시설이 없어 눈과 입으로 즐기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에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홍성 한우와 세조개, 광천 토굴 새우젓과 김 등 홍성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표 먹거리 개발과 함께 음식타운 조성에도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래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승격 추진과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내포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는 한양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16개 기업 및 기관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내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주변에 일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홍성 제2일반 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홍성역에서 내포 신도시 간 연결도로와 북서부 도시 계획도로 개설, 수도권 전철의 홍성 연장 운행과 서해선
서해선과 장항선, 북선 전철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홍주 읍성과 결성 읍성을 복원하고 홍주 성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설치와 스카이타워 공원 조성, 오서산에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고 용봉산 구름다리와 모노레일 설치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하여 홍성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군도 이제 전국 최대 축산단지라는 패러다임보다 새로운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홍성군의 최대 성장 방안은 기업 유치로 수도권과 가깝다는 강점을 부각시켜야 하며 IT와 관련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진정한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봉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종합관광 자원화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용봉산은 지난해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사랑받고 있는 명산입니다. 지나가는 곳으로만 여기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룻밤 정도는 머물며 즐기고 가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대형 숙박시설 및 관광타운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복합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홍성도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의 의장 김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충남 지역에 지역화폐가 도입됐습니다. 소득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각 시군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했는데요. 지역화폐 발행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도 자영업지원팀 이영재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충남 지역화폐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류, 모바일, 카드 형태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지역화폐를 좀 도입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2017년 기준 통계를 보면 우리도 소득 역외 유출이 27조 9,784억, 유출 비율이 22.48%로 전국에서 소득 역외 유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따라서 내수 촉진을 통한 자영업자 매출을 증대시키고 소득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소득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달 말 현재 발행액이 283억이고요. 판매액이 199억으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현금 유동성 확대, 소비 촉진 효과,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절감, 역외 유출 방지 효과 등 7개 분야에서 865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시군별로 좀 얼마나 발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시군별로요? 예. 시군별로는 이제 공주가 30억, 네. 그다음에 보령이 10억, 그다음에 아산이 5억, 서산이 50억, 그다음에 논산이 30억, 계룡이 30억, 당진이 10억, 금산이 5억, 부여가 21억 5천만 원, 서천이 50억, 청양이 20억, 그다음에 예산이 10억, 태안이 10억 이렇습니다. 네. 자, 뭐 또 앞으로의 발행 계획도 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올해 연말까지 101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연말연시 특별 10% 할인 판매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이 지역 화폐는 이제 도민들이 잘 알다시피 현금과 달리 발행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소득 역외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도민들께서도 지역 화폐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충남도 자영업지원팀 이영재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1급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충남대 토양환경분석센터가 도내 4개의 시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5km 이내 초등학교 9곳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운동장에서 비소 255mg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양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은 이 학교 운동장을 폐쇄한 데 이어 지난 9월 30일부터 유치원생 3명을 포함한 재학생 16명 전원을 자체 버스에 태워 9km 떨어진 본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운동장 정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태안군 학부모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3년 이내 졸업생과 재학생 등 20여 명의 건강 상태를 검진할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2시 20분쯤 당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차 밖에 나와 있는 B씨를 향해 화물차를 몰았으며 함께 있던 B씨의 가족 2명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선명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중국 상해 루싱공원 안에 있는 매원 윤봉길 의사 전시관 정상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매원 윤봉길 월진의 전국 청소년 기자단 학생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상해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이 눈으로 본 전시관 상태는 참담했습니다. 전시관은 지난 2016년까지 매년 20만 명 이상 한국인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4만 명 이하로 방문객이 줄면서 해설사가 없어지고 기념품 매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은 예산군과 충남도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현장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11명은 전시관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군의원 전원이 다녀왔다는 점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일로 판단하고 있다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승구 군의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니 군의원 모두는 기대와 달리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어 윤봉길 의사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기리고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7일 중국 루싱공원 윤봉길 의사 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매원 윤봉길 의사 애국혼이 담긴 현장과 전시관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원 이름을 옛 명칭인 홍구공원이나 윤봉길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 외국인이 윤봉길 의사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기념관 입장료 무료와 기념관 매점 시설 개선, 상주 관리인 해설사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민식이법의 나비 효과가 국회에 잠들어 있던 다른 어린이 보호 법안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공론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을 비롯해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충실한 예산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적 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법안 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본회의 통과까지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 외에 그간 논의가 지연되어 온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번 당적 협의를 계기로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당정은 이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1,260개 설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000억 원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스쿨존 대상 지역도 351곳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 카펫 등을 설치해 교통 환경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도 집중 단속합니다. 조 의장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관련 대책을 당정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 밖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 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제로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영균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태안경찰서는 원청과 하청 관계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사망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 김영균 노동자 일주기 추모위원회는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원청과 하청 대표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진시와 포항시, 광양시가 27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철강 산업도시 상생 환경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3대 철강 산업 도시들은 업무 협약을 맺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철강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 연구 용역과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당진시와 포항시, 광양시는 각각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입주한 철강 산업 도시로 대기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야생 멧돼지를 잡으면 보상금으로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현재 정부 포상금 20만 원과 충남 15개 시군별로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한돈협회는 여기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지금까지 충남에서는 2,800여 마리가 포획됐으며 앞으로 5천 마리를 추가 포획해야 적정 밀도에 근접합니다. 보상금 신청은 각 시군에서 접수하며 시군을 통해 한돈협회에도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예당호 출렁다리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합니다. 같은 기간 경관 조명의 점등 시간은 일몰 시간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하고 인공폭포와 벽천은 동파 예방을 위해 가동을 중단합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안전점검과 대청소를 위해 기존대로 출입이 통제됩니다. 충남소방본부의 분만 의료 취약 지역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가 정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혁신 사례 460여 건이 접수됐으며 국민심사단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1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산시 보건소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지역 10개 경로당 회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은빛 건강증진 체조교실을 운영합니다. 체조교실은 일주일에 2번씩 3개월간 운영되며 유연성, 평형성, 근력 등을 키우고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영양관리와 금연, 절주, 구강관리 등 건강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한우협회 홍성군 지부가 26일 홍성농협중앙회 앞에서 불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500만 원 상당의 한우 불고기 121kg이 제공됐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회가 진행됐습니다. 협회는 최근 경기 침체로 한우 소비가 줄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 고대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27일 사랑의 김장김치와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회원 30여 명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대 지역 소외계층에게 연탄 1,600장을 배달했습니다. 또 직접 농사지은 배추 700포기로 김장을 담가 노인 요양원 등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제4차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8일 오전 10시 서산관광농원에서 열리는 농어촌 용수관리 현장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7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8일 오후 7시 30분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8회 홍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28일 오후 2시 구 군청사 부지에서 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거점 지역 행복주택 건립 기공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8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목요일 아침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5도, 홍성 영하 2도, 예산 영하 1도, 당진과 서산 0도, 태안이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8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나 외출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가족들과 가까운 곳으로 외출하기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4m, 서해 남부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